안녕하세요, 키빗입니다. 이번 주제는 키플러스 금융위기 그리고 암호화폐입니다. 이번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2013년 키플러스 금융위기를 다루려 합니다. 키플러스의 금융위기는 사실상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 비트코인은 어떻게 주목받게 됐는지, 그리고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에서 암호화폐가 어떤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 다뤄보겠습니다. 키프로스의 뱅크런. 2013년 3월 16일 유럽 중앙은행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게 된 키프로스 정부는 긴급 금융위기 해결 방안이란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내용은 뱅크런을 우려해 은행 예금을 동결하고 예금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300유로 이상의 예금의 인출을 제한하고 10만 유로가 넘는 예금에는 9.9%의 세금을, 2만에서 10만 유로 미만의 예금에는 6.7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뱅크런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었겠지만 조세 회피 용도의 검은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키프로스는 조세 피난처로 유명해 막대한 유럽, 러시아계의 검은 돈들이 유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예금 동결 조치로 키프로스 국민들은 하루 300유로의 예금이라도 인출하기 위해 새벽부터 은행 앞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은행은 때 아닌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죠. 금융위기라는 전염병. 유로존 위기를 아시나요? 2009년 말부터 PIIGS,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시작된 유럽의 경제 위기입니다. 유로존은 유로라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는 유럽 경제 공동체를 말하는데, 유로존은 각 국가 간 경제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는 점차 유로존 전체의 위기로 확산되어 갔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공황의 여파는 2010년 유로존 위기로 전염됩니다. 키프로스 뱅크런 사태는 이런 지속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지중해의 자그마한 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또한 국가의 중앙은행도 파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준 사건이기도 하죠. 키프로스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은 마치 1997년 당시 아시아 외환 위기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유로존 위기가 옆나라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키프로스로 옮겨왔듯 아시아 외환 위기도 태국에서 시작해 우리나라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단일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국제금융 자본의 특성상 국제적인 위기는 더 이상 그 지역의 위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위기는 이제 도미노처럼 한 국가를 쓰러뜨리고 그 다음 국가를 쓰러뜨리러 이동합니다. 이 전염병은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그동안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융 시스템의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그때그때의 간이 처방, 이를테면 양적 완화를 통한 구제금융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전염병도 내성이 생겨서 도무지 약발을 받지 않는 듯합니다. 다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도 이 양적 완화라는 처방이 유효할까요? 글쎄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그보다 이제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비트코인 도약의 한 해. 블록체인사에서 2013년 키프로스 뱅크런 사태가 의미심장한 이유는 이 사건이 비트코인을 단숨에 법정화폐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유로존 사람들은 예금을 대체할 대안 수단을 찾기 시작했고, 이는 비트코인 수요 급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 2013년 3월 18일 45달러로 시작된 비트코인 가격은 4월 3일에 147달러까지 폭등했습니다. 구글에서는 비트코인 검색 빈도가 급증했고 비트코인 관련 모바일 앱 다운 건수가 급상승하기도 했죠. 어큐파이 월스트리트의 참가자가 비트코인으로부터 대안적인 금융 시스템의 가능성을 보았듯이 유로존 사람들도 이 당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가능성에 주목했던 겁니다. 비트코인은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전 세계 네트워크망을 따라 어디든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으며 누구도 함부로 블록체인 장부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에도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에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자국의 화폐보단 비트코인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키프로스 금융위기로 유명세를 떨친 비트코인의 2013년은 역사적인 도약의 한 해였습니다. 8월에는 독일 재무부가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민간 화폐로 인정했고 10월에는 미 연방수사국 FBI가 블랙마켓 실크로드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압수한 후 경매에 붙인 사실이 대중에 널리 알려집니다. 또한 11월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벤 버냉키 의장이 미 상원 국토안보정부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첫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라는 화두. 비록 비트코인이 처음에 작은 피단처 블랙마켓의 기초화폐로 각광받으며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어쨌거나 2013년은 비트코인의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비트코인의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한 해이기 때문이죠. 키프로스 뱅크런 사태에서 보듯 더 이상 국가, 은행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금융위기라는 전염병 앞에서 지금껏 양적 완화로 버텨왔지만 그 처방이 또 유효할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죠. 시중에는 너무 많은 돈이 풀려있고 금리는 더 이상 내리기 힘들 정도로 낮아져 왔습니다. 다음 금융위기가 예상보다 빨리 닥친다면 그땐 진짜 뱅크런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가 단일한 네트워크로 묶여있는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의 강점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시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점일 겁니다. 반면 네트워크의 강점은 동시에 약점이기도 합니다.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위기의 파급 효과도 제약이 없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왜 동시다발적이고 전 세계적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점에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가 이제 그 덩치에 걸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엘리트에 의해 관리되는 금융 시스템 말이죠. 우리에겐 컴퓨터 알고리즘 및 분권 네트워크에 의해 관리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에 걸맞는 시스템일지는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는 아직 실험적이며 시가총액과 유통량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한 가지 긍정적인 대안이 주어진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류가 언제나 기술을 통해 기존의 한계를 혁신해 왔다면 금융 시스템의 한계 역시 언젠가는 기술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키비씨였습니다.